6월 15일 오늘은요.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이런 기념일이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 문제가 크다는 말이겠죠.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학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람과 경남에서는 노인복지 서비스 가운데 돌봄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자리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 지역자활센터 부설 마산 돌봄 사회서비스센터에서 방문 요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창원입니다. 이창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고향이 창원이신가요? 네, 고향은 창원이고 일은 또 마산 회원구에서 하고 있고 네. 아쉽게 지금은 함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이름 뜻이 어떻게 되세요? 맑을 창의 근원원입니다. 오. 네. 맑음의 근원. 맑은 실제로 네. 만나 뵈니까 그런 네. 이름의 뜻을 네.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이창원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사회복지사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재직 중인 센터에서 일을 한 지는 횟수로 이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사람을 대하고 또 나로 인해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사회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방문 요양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앞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장기 요양과 방문 요양이 같은 말인가요? 길을 걷다가 보면 요즘에는 이제 방문 요양이나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적혀 있는 간판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예, 제가 장기 요양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집에서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고 네.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이제 제가 장기 요양이 조금 더 큰 범위고 네네. 그 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으로 방문해서 어르신의 생활을 도와드리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장기 요양이 더 큰 분야네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 범위도 넓은데 그 가운데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진 배경이 있으세요? 저는 예전부터 어르신들한테 시선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예, 누구나 자연스럽게 노인이 되잖아요. 네. 예,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도 나이가 들어갈 텐데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노인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센터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계약을 하고 이제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연결을 해드립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서비스를 잘 받고 계신지 자택을 방문하고 요양보호사 교육이나 상담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제공해서 이제 행정 업무도 꼼꼼히 해야 하고요. 네. 예, 요양보호사와 이제 대상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조율하는 역할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욕구도 다양해서 변수가 많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네. 하루가 정말 바쁘게 흘러갈 것 같아요. 현재 계시는 마산 돌봄 사회서비스센터의 방문 요양 서비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문 요양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을 받으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예, 저희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마산 지역자활센터 부설기관이다 보니까 네.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비율이 높아요. 네. 생활 환경이 열악한 분들도 계시고 보호자가 안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보통 하루에 3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시간 동안 취사, 세탁, 청소 같은 가사 서비스, 그리고 병원, 은행, 관공서 등의 외출 동행 서비스, 그리고 어르신과 함께 운동을 한다거나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의 부양 부담도 조금 덜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덜어주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사회복지사 선생님, 처음에 어르신들과 소통할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엔 긴장도 많이 하고 네.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걱정도 많이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사투리도 심하시고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도 많으셔서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옆에서 통역 아닌 통역을 해주실 때도 있었는데 네. 이제 꾸준히 뵙다 보니까 제 목소리도 어르신에 맞춰서 조금 톤이 올라가고 그 어르신이 쓰는 말투도 변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는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사람이 집에 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걱정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어르신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손도 잡아드리고 팔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손녀처럼 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제 제가 방문하는 날들도 기다려주셔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방문하는 날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시군요. 네. 현재 또 돌봄 대상자인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사이에 다리 역할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힘드세요?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네. 이게 누구의 편도 이제 쉽게 들어줄 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고 공감해 주면은 이것만으로도 해결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시켜드리죠.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상황을 보다 보니까 해결책들이 보여가지고 이제 해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치매 어르신들이 종종 있어서 어르신들이 뭐 물건을 없어졌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네, 뭐 반찬통이나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 뭐 아니면 어르신들이 드시던 약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뭐 없어졌다고 하실 때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그냥 웃어 넘기시는데 돈이 사라졌다고 할 때가 제일 문제예요. 네. 저희가 항상 교육하는 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대신 장을 본다거나 공과금 납부 같은 것을 이제 도와드릴 때가 많거든요. 네. 돈이 오갈 때는 무조건 메모를 하시고 어르신한테 확인을 시켜드려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터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이랑 부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언을 구하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돌봄 노동자분들의 애를 참 많이 쓰셨잖아요. 네네. 코로나19 한창일 때 그 당시 현장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금도 제 마스크 벗은 모습을 못 보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네. 저는 이제 외부 활동이 많으니까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매일 걱정의 연속이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혹시나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한테 옮으면 어떡하나 아니면 어르신들은 또 그 면역력도 약하시고 호흡기 질병은 이제 치명적이니까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저희도 이제 방문을 할 때 체온계 구입해서 방문 때마다 상태 체크하고 저도 이제 수시로 코를 찌르고 퀴트 검사를 하고 네. 요양보호사님한테도 절대로 마스크 벗지 마시라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이제 뭐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 새로 배치하고 이제 그 보호자가 계신 분들은 케어가 가능한데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 걸리시는 게 문제였어요. 네. 저희가 죽이나 음식을 사서 이제 문 앞에 걸어놓고 오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이제 그때는 방문을 못 하시니까 이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마음이 쓰이셔가지고 매일 음식해가지고 두고 오시고 다들 좀 힘든 시기를 보냈죠. 네. 지금은 조금 많이 안정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서로 조심을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돌봄 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지금도 계속해서 애를 쓰고 계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데는 보람의 순간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보람을 좀 느끼세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의 상태가 호전이 될 때겠죠. 이제 실질적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님이 하시지만 이제 저희가 교육하고 알려드린 내용을 응용해서 어르신들 운동도 도와드리고 치매 교육 활용하시면서 상태가 좋아지실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60대나 70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많으시고요. 요양보호사님들이 일을 하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이제 본인이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애써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분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더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사의 분야가 다양하고 이제 노인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다른 분야랑 달리 노인복지 쪽은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취업이 가능하실 수 있으니까 위축되시지 말고 문을 좀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고 일이랑 생활을 잘 분리한다고 생각하는데도 힘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겠지만 사회복지사는 본인 스트레스를 좀 관리를 잘 하고 본인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을까요? 노인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높고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순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가정 내에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문 요양 제도가 있는 것이겠죠. 네. 노인학대 예방은 이제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 주변의 어르신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건강과 안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같은 이제 장기 요양 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이제 매년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신고 의무자라는 생각을 갖고 주변을 둘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나 112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노인 학대 예방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말이 참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돌봄 노동자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 센터 이제 요양보호사님을 보면서 저도 제 부모님한테 저렇게 대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예, 집에 와서 다양한 도움을 주시는데 요양보호사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요양보호사님들도 교과 자격증을 취득해서 매년 교육을 받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0034 애청자께서 어르신들 돌보는 것 참 힘들다고 들었는데 봉사와 희생정신 없이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고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우리 이창원 선생님께서는 어떤 사회복지사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안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숲 같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숲 같은 사회복지사요? 네. 저와 이제 함께하는 사람을 좀 품어주고 교류하면서 안정감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대나무 숲처럼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좀 털어놓으시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 내실을 좀 다져야겠죠. 이제 어르신들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랑 면담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기법이나 기술을 좀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이 원예 치료나 뭐 커피 체험, 호시술 교육 등 이제 더 다양한 교육을 했었는데 이제 활동이 조금 자유로워졌으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프로그램을 좀 구성을 해서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숲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람과 경남의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원 사회복지사님께 경남은 어떤 곳인가요? 경남은 제가 자고 나란 애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네. 경남에는 동부, 서부, 중부 돌봄 지원 종사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경남이 돌봄 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이처럼 돌봄 종사자에 대한 많은 지원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면
경남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과 경남 오늘은요. 마산 돌봄 사회서비스센터에서 방문 요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원 사회복지사를 만나봤습니다.